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나? 나 너무 약간 조금만 준비해 왔나봐. 나는 시간 안파이를 해야 돼서 조금만 갖고 왔는데, 아, 왕소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아, 킹카팡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진행해드릴게요. 하다. 자, 초선. 초선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삼국지에 자주 나오죠. 동탁 여포 나올 때 자주 나오는 여자예요. 초선. 하지만 슬프게도 초선은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삼국연의도 어쨌든 실존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니까 실존 인물은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쉬워라. 네, 초선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는 이제 후한 말기죠. 후한 말기에 동탁이 나라를 헤쳐먹고 있을 때 아주 동탁의 폭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동탁은 폭정을 일삼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동탁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동탁 옆에는 세기의 장군, 세기의 호위무사 누가 있었지? 동탁이 폭정을 일삼았지만 그 누구도 동탁한테 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동탁 옆에는 항상 여포가 있었거든. 근데 이때 이제 후한 말기의 대신 뱃살처럼 후한 말기의 대신 왕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윤이 나라의 앞날을 너무 걱정했어요. 그래서 왕윤이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었던 찰나에 왕윤에게는 그 업동이가 아니고 입양한 딸, 맞아, 업동이라고 할 뻔. 입양한 딸이 있었는데 이 입양한 딸이 초선이었어요. 근데 초선은 늘 이 자기 양아버지한테 너무 은혜를 갖고 싶었어. 꼭 양아버지의 은혜를 꼭 갖고 싶었는데요. 업둥이 아니고 입양한 딸이에요. 근데 은혜를 꼭 갖고 싶어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자기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윤이, 아니 그래도 너가 나의 딸인데 우리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이때 처음 나온 말, 이게 처음 나온 말, 36개 무슨 개, 이게 처음 나왔어요. 36개 무슨 개라고 해서 이 계책,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이때예요. 후한 말기, 초선이 나왔을 때 36개 주랭나 아니고요. 무슨 개, 미인개라는 말이 주랭나 미인계라는 말이 최초 나온 거. 아까 와신상담이 시실 때 나왔고 매일은지 미인계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왔다고 해요. 미인계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요. 초선이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탁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탁의 폭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둘이 시간차를 두고 여포랑 동탁을 집으로 초대해요. 왕윤의 집으로 시간차를 두고 같은 날 부르지 않고 처음으로 여포를 불러. 근데 이제 왕윤이 생각한 거지. 우리 초선이는 누가 봐도 반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그리고 이제 여포가 초선을 보고 게이득 첫눈에 반해. 그러니까 이제 왕윤이 제안하는 거야. 제 여식입니다. 혹시 제 여식을 아내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포가 콜! 자기 삼겠대. 그리고 이제 며칠 시간을 두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식은 여포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포가 떠나. 여포는 맨날 기다려. 초선이가 언제 올까 기다려. 그리고 조금 시간차를 두고 여포한테 보내기 전에 자기 집으로 다음날 이제 다시 동탁을 또 불러. 동탁도 초선을 봐. 또 반해. 동탁이 봐도 좋니야. 너무 예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왕윤이 말해요. 저희 여식입니다. 혹시 이 아이를 데려가시겠습니까? 동탁 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가. 초선을 바로 데려가. 근데 여포 뭐 됐어요? 여포는 지금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다가 여포 뭐 됐어요? 여포 똥 됐어요. 여포 닭 줬던 개 됐어요. 여포 새 됐어요. 그렇죠. 여포는 기다리다가 새 됐어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동탁은 한 나라의 어쨌든 왕이었고 여포는 일개의 호위무사였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 그냥 싫었지만 말을 못했어. 근데 이때부터 이제 궁중에서 초선의 사랑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초선은 정말 주도 면밀했어요. 그래서 여포한테는
여포 오빠, 사실 나는 여포 오빠밖에 없는데 동탁 할아버지가 자꾸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난 동탁 할아버지 싫어. 난 여포 오빠밖에 없어. 그 동탁한테는 동탁 오빠 자꾸 여포 오빠가 나 이상하게 쳐다봐. 여포 오빠가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좀 멀리 해야겠어. 이렇게 자꾸 이간질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과 감정을 찍어. 그리고 동탁이 어디 떠나 있는 틈을 타서 동탁이 돌아올 시간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여포랑 이렇게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그 장면을 일부러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탁 빡쳐. 내 여자를 감히 호의 무사 따위인 네가 내 여자를. 그래서 먼저 동탁이 여포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여포가 동탁 등에 창을 꽂아요. 초선 때문에. 초선 때문에. 그래서 여자 때문에 결국 자기의 가장 용맹한 무사였던 여포가 동탁을 죽이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사실 초선은 가상의 인물이래요. 실제 있었던 인물은 아니래요. 꽃뱀 초선. 근데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한 나라를 지키려고. 더 이상 폭정을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건 맞아요. 결국 조조도 죽이지 못한 동탁을 한 여인이 죽였으니까. 그리고 결국 여포는 결국은 조조한테 죽음을 당하는데 여포의 사랑은 순수했어. 여포는 진짜로 초선을 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초선을 위해 죽는 걸로 삼국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조조한테 죽임을 당할 때도 초선을 지키려다가 여포는 죽어요. 그러니까 여포의 사랑은 진짜였던 거지. 그리고 초선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설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쵸? 여포는 좀 멍청했지만 싸움밖에 모르는 남자였지만 상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게 초선이에요. 다음 사진이. 이게 초선으로 묘사된 약간 호리호리한 초선의 사진이고요. 이 드라마가 제일 유명해요.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 초선과 여포와 초선이라는 드라마가 좀 유명해요. 근데 초선 이야기는 뭐 무슨 적벽, 삼국지 이런 데서 워낙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여포가 이병헌보다 나은데요. 갑자기 이병헌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 삼국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여인은 가냘픈 맛이 있어야 돼. 아니야, 다음에 나온 여자는 안 그래. 다음 나온 여자는 가냘프지 않아요. 그쵸? 이게 여포와 초선의 사랑 얘기고요. 결국은 초선도 폭정으로 망해가고 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미인계로 결국은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희생양이 다 됐던 거지. 지금까지 나왔던 모두가. 왕소군도 정치적인 희생양이고 초선도 정치적인 희생양이고 서시도 마찬가지고 결국 정치적인 이 희생자들이 역사 속에 고전 4대 미녀로 뽑히는 거고요. 희생양이 아닌 마지막 여인이 있어요.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고 오히려 그쵸, 다음은 좀 육덕진 여잔데 이제 이 여자는 정치적 희생양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한 나라의 정치를 조금 어지럽게 한 양누나가 나옵니다. 마지막 여인은 양贵妃예요. 마지막 여인은 양贵妃입니다. 양贵妃는 정말 막장 중에 막장 중에 최고 막장이에요. 정말 이보다 더 막장은 없어요. 이보다 더 막장은 없어요. 원래 양귀비는요, 지금 당나라 현종의 여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현종의 여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당나라 현종의 뭐였을까요? 원래 양귀비가 처음 궁으로 들어왔을 때 원래는 뭐였을까? 당나라 현종과 관계가 뭐였을까? 정말 최고의 막장이었어. 당현종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원래는 며느리였어요. 원래는 현종의 며느리로, 현종 아들의 와이프, 현종의 며느리로 처음 궁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현종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런 업적들도 있고, 실제로 현종이 양귀비를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던, 태평성대를 이끌어가던 되게 존경받는 왕이었는데, 자기가 아들의 여자를 취했다는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양귀비를
무슨 뭐 어디 도가 뭐 해가지고 뭘 어디를 보내. 잠깐만. 그 이름이 있는데 어디로 처음 보내는데 처음에 양귀비를 만나가지고 와이프가 있었고 걔를 이제 되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무슨 수양을 하라고 어디 사원으로 보내는데 일단 못 찾겠다. 일단 얘를 이제 사람들이 막 기억하기 전에 어디 사원으로 보내요. 와이프를 엄마라고 해야 그렇게 되죠. 나중에는 양귀비는 꽃뱀일까요? 모르겠어요. 약간 현종이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현종과 양귀비는 30살 차이예요. 나중에 양귀비가 양귀비라는 칭호를 얻었을 때 양귀비는 27살이고 현종은 57세였어. 그러니까 57세의 눈에 30살이나 어린 이 여자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 근데 자기 아들의 여인을 취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은 얘를 사원으로 보내가지고 맨날 정사는 돌보지 않고 맨날 사원만 왔다 갔다 밤마다 사원을 가는 거야. 밤마다. 정사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너무 양귀비 예쁘니까 맨날 사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잠깐만요. 양귀비는 키는 167에 몸무게 71, 비만 체형이었다. 위키백과.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쵸. 둘이 그렇게 잘 맞았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얘가 아들의 와이프였다 뭐 이런 걸 좀 잊을 때쯤 다시 데리고 와서 아들한테는 뉴페이스를 붙여주고 새로운 여자를 주고 새로운 비를 맞게 해주고 자기가 본인이 양귀비를 귀비로 택하는 거죠. 이제 양귀비를 정식으로 택하는 거죠. 그래서 양귀비는 실제 얘네들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한 몸매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풍만한 약간 따미미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 글래머러스한 느낌이 있고 그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이게 실제 양귀비였다고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사진. 이게 양귀비의 실물의 가장 근사한 사진이라고 합니다.漂亮마 이게 양귀페이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예뻐? 예쁘대요. 예쁘네요. 그쵸. 정부 인증. 그렇죠. 팔뚝 봐봐. 그쵸. 팔뚝 거의 장군 팔뚝이죠. 이 당시엔 이 여자가 미의 기준이었나 보지. 그래서 어쨌든 며느리였던 양귀비를 매일 밤 이렇게 막 찾아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들의 여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거고요. 실제 양귀비한테는 오빠가 있었어. 친오빠. 친오빠가 이름은 나라 국자에 충성할 충자. 양국충이었는데 거의 이제 배인충 같은 존재였던 거지. 그래서 야금야금 나라를 갉아먹어요. 이 오빠랑. 근데 현종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오빠가 나라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도 모르고 이제 여기 미색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여자는 앞에 그 세 미인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양이 됐던 여자인데 여기 양귀비는 약간 나라를 어지럽힌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한 역사적인 미녀로 남아있고요. 가장 역사적인 자료도 많고 가장 당나라 때니까 다른 거에 비해 자료들이 많을 거라서 이렇게 뭐가 많아요. 영화도 많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최신은 아니지만 중국의 실제 현지 여신 지금 얘기했던 뭐 양귀비 왕소군은 고대 여신이고 현재 중국 연예인 여신인 판빙빙이 양귀비 역할을 했는데 이 영화 정도 보시면 조금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이 영화는 대당부용원 검색하셔가지고 대당부용원 검색해서 보시면 양귀비 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양귀비랑 현종이랑 사랑을 나눴던 화청지예요. 우리 고객님들 서안 패키지 여행 가시면 서안 아까 내몽고도 가셨고 절강도 가셨고 이번에는 서안 패키지 여행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곳 이게 양귀비 모습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화청지라고 해서 지금 서안 가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귀비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2009년도에 만든 약 50부작짜리 49부작짜리 양귀비의 역사라는 이런 드라마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시겠고요. 아까 내가 그거 닉네임 얘기하다가 빠뜨렸다. 1. 서시 닉네임 뭐라고요? 서시 닉네임이랑 왕소군 닉네임은 내가 알려줬었는데 왕소군 닉네임 알려줬는데 뒤에 2개 닉네임 안 알려줬어. 여기
자, 일단 서시 닉네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전위. 물고기 깜짝 놀래가지고 물고기가 다 땅에 가라앉았대. 너무 예뻐서 서시가. 왕소군의 닉네임은 뭐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려나? 왕소군 닉네임 내가 아예 안 해줬나? 전우비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왕소군 거부터 안 알려줬나? 안 알려줬나 보다. 루어옌이라고 해요. 안 알려줬나 보다. 루어옌이라고 하고요. 루어옌 在哪里? 루어옌이에요. 루어옌은요, 낙 아니고요. 왕소군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기러기들이 다 땅으로 떨어졌대. 너무 예뻐서. 얘는 서시가 너무 예뻐서 물고기들이 물밑으로 가라앉음. 루어이에는 기러기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땅으로 다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게 이제 왕소군의 닉네임이고요. 초선의 닉네임은 삐유에인데, 맞아요. 삐유에인데요. 폐월. 폐월. 받을 패자가 이거다. 폐월. 이거 무슨 뜻? 네. 낙자 오타. 对不起. 这个是对的. 루어옌 그리고 삐유에. 폐월은 무슨 뜻? 자, 폐월은요. 초선이 달 밑에 비친 초선이 너무 예뻐가지고 달이 나 문 닫았어. 나 달 숨을 거야. 초선 너무 예뻐. 난 존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달도 업장을 패한 거 그게 폐월이에요. 자, 달도 숨을 정도로 예뻐. 자, 마지막 양귀비 닉네임은 양귀비 양贵妃的昵称是什么? 양贵妃的昵称是뭘까요? 이것도 웃겨. 네, 다 어떻게 알아? 시오화라고 하는데요. 하이시오더 시오. 꽃화자예요. 하이시오는 수줍다, 화는 꽃화. 그래서 꽃이 나 부끄러워. 너무 양귀비 예뻐가지고 양귀비 너무 예뻐서 나 부끄러워. 꽃도 숨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는 예쁜 여자들을 얘기할 때 이걸 다 엮어가지고 成语落烟할 외모다. 成语落烟할 외모, 闭月羞花할 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가라앉고 떨어지고 숨고 부끄럽고. 이게 옛날에 이렇게 닉네임을 짓는 그런 방법이었나봐요. 진짜 중국인들은 과장은 안 하셔야 함. 네,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对对, 成语落雁闭月和羞花 이렇게 쓰는데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중국에서 내 눈의 콩깍지, 제 눈의 안경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제 눈의 안경을 얘기할 때 자, 징는 여러분 기억 떠올려보세요. 얼마 안 지났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내 눈의 콩깍지를 중국어로는 6글자인가? 7글자 만들어보세요. 내 눈의 콩깍지 7글자로 자 만들어보세요. 티파이님 정답. 징는 옌리 추시수. 네, 나타난다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징는 옌리 추시수라고 쓰셔야 돼요. 징는 옌리出西施，对，情人眼里出西施啊，很好。情人眼里出西施， 추 들어가야 돼요. 정인의 눈에만 나타나는 서시. 한 사람이 봤을 때는 핵돼지인데 사랑한 사람이 봤을 때는 예쁜 거. 그게 내 눈의 콩깍지, 제 눈의 안경이라는 뜻이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情人眼里出西施 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마지막 情人眼里出西施我的女朋友很漂亮吧 에요 情人眼里出西施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실제 한국 영화였던 내 눈의 콩깍지라는 영화가 중국어로는 情人眼里出西施로 번안이 돼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对，今天我们讲到这里